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노트북 고르는 방법과 100만원 이하 가성비 노트북 탑 4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은 국산 제품만 봐도 삼성, LG 같은 대기업부터 한성, 주연 같은 중소기업 제품, 그리고 해외를 가게 되면 에이수스, MSI, 레노버, HP 등등등등 너무나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사뿐만 다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CPU, SSD, 램, GPU 등 워낙 다양한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 나에게 맞는 노트북이 뭔가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노트북 고르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알려드리고 노트북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산을 정하셔야 됩니다. 노트북의 상품성 이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돈을 태울수록 더 좋은 성능을 갖췄다든지 더 가볍다든지 더 디자인이 예쁘다든지 하는 상품성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싼 저렴한 노트북을 찾기보다는 내가 가진 예산에서 거의 맥스를 딱 찍어야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내가 사무 용도로 쓸 거다, 그냥 문서 작업만 하고 영화만 보고 인터넷만 할 거다 라고 하면 그냥 100만원 이하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버워치처럼 그렇게 고성능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능을 좀 타는 정도의 캐주얼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초중반대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처럼 고성능 3D 게임을 하고 싶고 데스크탑 대용으로 혹은 데스크탑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 들고 다니면서 나의 작업을 하는 용도로, 이런 작업이라면 좀 고성능 작업, 예를 들어서 뭐 3D 맥스, 블렌더, 데이터 처리 작업 이런 용도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대 이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정했다면 그 두 번째 정해야 될 거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은 딱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인터넷 서핑과 문서 작업 그리고 캐주얼 게임 하는 정도의 사람들. 여기서 캐주얼 게임이라 하면 롤이랑 피온 같은 캐주얼 게임 말합니다. 3D 그래픽이 아닌 것들. 그리고 두 번째,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편집 작업을 좀 해야 된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혹은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거 돌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 앞선 1번보다는 조금 더 중급 정도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캐주얼 게임 조금 더 쾌적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앞서 소개한 1번보다는 조금 더 노트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D CAD, 애프터 이펙트, 옵치, 배그 같은 3D 게임, 3D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뽑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시나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1번에 속한다, 그럼 노트북 브랜드와 상관없이 일단 CPU부터 보시면 됩니다. CPU는 라이젠 5나 인텔의 i5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i3, 라이젠 3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 엔트리급이라서 일단은 정말 예산이 한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라이젠 5와 i5급 CPU를 선택해야 좀 오래오래 쾌적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냥 CPU에 5가 들어간 걸 선택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이 CPU도 작년에 나온 거, 올해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세대로 나뉘거든요. 아이폰 13, 14처럼 라이젠 5에도 3세대, 4세대가 있고 인텔 i5에도 10세대, 11세대, 12세대 이렇게 다양한데요. 어쨌든 최신 세대 라이젠 5는 4세대, 인텔은 11세대나 12세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CPU를 정했으면 그 다음은 램인데요. 램은 내 책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 작업이나 포토샵 편집 작업 같은 거 내 책상 요만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 책상 요만하면 이것저것 막 치워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양한 작업을 막 널브러지고 하려면 책상이 당연히 커야겠죠.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다다익 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적어도 램이 8기가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적어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 속하시는 분들, 인터넷 서핑이나 간단한 작업만 하시는 분은 램이 8기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작업 그리고 캐주얼 게임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램은 최소 16기가 정도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1번, 2번 분들은 이미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SSD 용량은요, CPU나 램처럼 직접적인 노트북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256기가 이상 되시면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고요. 내가 좀 용량이 많이 나가는 것들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된다, 깔아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512기가 이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분들은 이제 끝났죠. 마지막 남은 3번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 3D 작업을 하려면요, 노트북 성능과 좌우되는 CPU 말고도 그래픽 작업만을 위한 GPU라는 게 따로 들어가야
합니다. 외장 그래픽이라고 하죠. 정말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건 1000번대, 2000번대 외장 그래픽부터 최신 제품들은 30, 50, 60, 70, 80 등 앞에 30번대로 시작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무난하게 오래오래 쓰시려면 최소 3050대는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노트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30, 50, 60, 70, 80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성능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격도 비싸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노트북 선택은 끝! 노트북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100만원 이하 노트북 탑4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탑4입니다. 갤럭시 북2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899,900원이고요. CPU는 i3 12세대 1215U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 500GB, 램 8GB, 그래픽카드 아이리스 X 무게 1.8kg입니다. 윈도우 10 포함이고요. 한글까지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래 적어둔 링크 제품만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하에서 국산 제품, 삼성이나 LG 제품 구매하려고 하면 솔직히 성능이 정말 많이 제한돼서 인터넷 서핑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인텔 셀러론이나 펜티엄급 CPU를 가진 애들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북 2에는 인텔의 i3가 들어갔고 무려 11세대가 아닌 최신 12세대 CPU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가격이 899,900원. 대박입니다. 사실 가성비를 따지면요, CPU를 최신 CPU가 아닌 이전 세대, 한 세대 정도만 예전 거를 구매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돈이 된다면 당연히 최신 CPU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표 하나 띄워드릴 건데 보세요. 이전 세대 갤럭시북에 들어가던 게 i5 1135G7이란, 그러니까 이게 중급기 정도, 게임으로 치면 권장 사양 정도 되는 CPU거든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갤럭시북 2에는 1215U라는 i3급, 그러니까 완전 엔트리고 게임으로 따지면 최소 사양급 CPU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 둘의 수치, 성능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1215U가 더 좋아. 그러니까 급 자체가 낮은 급이라고 하더라도 최신 CPU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한 세대마다 성능이 계속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전 갤럭시북에 들어간 1235G7이랑 이 1215U 얘랑 비교를 해보면 이 노트북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개수가 2개나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아졌다? 당연히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갤럭시북 2만으로도 포토샵이든 영상 편집이든, 물론 정말 딥한 4K 정도는 어렵고 FHD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캐주얼 게이밍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노트북의 장점은 역시나 당연히 편리한 AS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갤럭시 탭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삼성과의 연동성 엄청 좋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탭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 노트북과 함께해서 얘를 서브 모니터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투인원 제품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굳이 투인원 제품 구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플러스 삼성 노트북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탑3입니다. HP 파빌리온 에어로 13 모델입니다. 가격 699,9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램 8GB, SSD 256GB, GPU AMD 라데온 그래픽스 들어가 있고요. 무게 고작 0.97kg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품이 워낙 금방 빠져서 한동안 계속 재고 자체가 아예 없었던 제품입니다. 품절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 재고가 들어왔길래 확인해보니까 훨씬 더 좋아진 CPU와 10만원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돌아와서 매우 반가워서 바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에서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무겁지 않을 만한 정말 가벼운 경량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린 노트북이에요. 사실 제가 꾸준히 말해왔던 건데요. 100만원 이하에서 무게도 가볍고 성능도 좋은 노트북은 없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해왔었습니다. 성능을 포기하든 무게를 포기하든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자주 소개했었고 가성비 정말 좋다고 소개했던 이 MSI 모던 14에 들어가 있는 5500U CPU가 개선된 제품인데요. 약 10에서 15% 정도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롤이나 피온, 마크,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은 물론이고요. 영상 편집, 포토샵 작업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CPU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야, 무게가 1kg이었는데 성능도 이렇게 좋아? 그럼 다른 어딘가의 상품성이 좀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꽤나 상품성이 좋습니다. 사실 13인치로 화면이 조금 작긴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항상 큰 거 좋아하잖아요. 보통 15인치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13인치 어우 답답해 라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16대 9가 아닌 16대 10으로 세로가 좀 길어서 14인치 가까운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꽤나 13인치 치고는 큰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 빛 반사 방지가 들어가 있고 화면도 무려 400니트로 밝기가 밝아서 빛이 많은 야외에서 쓰기에도 창가에 쓰기에도 괜찮은 모니터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30분 만에 무려 50%나 충전되는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뱅앤 올룹슨 듀얼 오디오, 지문인식 로그인까지 지원하니까 진짜 쾌적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용도로 쓰기에도 HDMI 포트 지원하고 DP 포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진짜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그냥 막 구매할 수는 없는 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13인치 제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기
여기에 보이는 이 M1 맥북 에어가 13인치 제품이거든요. 13인치 제품 저도 쓰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게 작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렇지만 포토샵 같은 이 그래픽 작업 용도로 쓰기에는 정말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 위주로 쓰거나 하시는 분들은 큰 상관없을 것 같고, 영상 볼 때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13인치 제품은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 크기보다 휴대성을 원한다? 그럼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탑2입니다. 레노버 2021년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699,9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000U, SSD 256GB, 램 무려 20GB, 무게는 1.65kg이고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고 꾸준히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사셔라라고 진짜 적극 권장해드린 제품인데, 왜냐?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성도 좋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 한동안 재고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사셔서. 특히 램 8GB 기본 제품은 있는데 램 20GB 들어간 제품이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들어왔길래 빠르게 다시 소개해드린 거예요. 뭐 사실 기본 램 8GB만 들어가도 우리가 일상적인 환경을 쓰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다익 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멀티태스킹 할 때 책상이 좁아요. 그럼 정말 뭐 이것저것 다 치워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지만 바쁘다 바빠 우리 현대인의 일상, 정리할 시간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장 띄워놓고 유튜브 띄워놓고 카톡 띄워놓고 이것저것 띄워내기 때문에 램 20GB 정도 있으면 정말 좋다. 그런데 램 20GB 들어있는 제품이 고작 699,900원이다? 난리 나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가격일 거고요. 가격 대비 또 떨어지지 않는 상품성과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진짜 100만원대 이상 가는 노트북들 뺨때기를 탁 때려칠 정도로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호불호 갈리지 않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에어로 제품 좋지만 걔는 13인치였거든요. 그런데 얘는 15.6인치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IPS 광시야각 패널에 안티글레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명이 많이 내리치는 사무실에서 사무 용도로 쓰기도 좋고 캐주얼 게임 용도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가 7.5시간으로 솔직히 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차고 넘친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쓰시는 분들은 특히 아쉬울 것 같은 배터리 타입인데, 하지만 이 제품의 기본 충전기가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이런 말 정말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완벽한 사무용 노트북, 가성비 캐주얼 게임 노트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 추천! 재고 있을 때 사세요. 8GB, 12GB 제품 모르겠지만 램 20GB 재고 많이 없습니다. 빨리 사셔야 됩니다. 대망의 탑1! 레노버 V15 제너레이션 2 모델입니다. 가격 561,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000U, SSD 256GB, 램 12GB, GPU는 AMD 라디온 그래픽스, 무게는 1.7kg이고요. 윈도우는 10 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00만원 이하 노트북에서 소개했었던 제품인데요. 그 제품과의 차이? 가격이 조금 올랐죠? 아니 가격이 더 올랐는데 왜 가성비야? 잘 보세요. 뭐가 바뀌었나? 그 제품은 램이 8GB고요. 이 제품은 램이 12GB 들어가 있습니다. 다다익 램 알고 계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번 제품은 윈도우 10 프로가 포함된 제품이에요. 윈도우 10도 아니고 10 프로. 이 제품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국내 노트북에서 90만원, 100만원대까지 가야지 얻을 수 있는 성능을 단돈 50만원대에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기본 램도 8GB 아니라 12GB라서 정말 막 16GB까지 쾌적하다는 않지만 일단 8GB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윈도우 10 프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냥 받자마자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국산 노트북들 같은 경우엔 윈도우를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국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환경은 그냥 받자마자 쓰는 거니까. 이게 맥북이 아니고서야 전 세계 윈도우 노트북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 미포함으로 판매됩니다. 윈도우는 따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내 구매자들, 국내 유저들 같은 경우엔 받자마자 딱 빨리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 노트북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가성비 좋은 외산 노트북들 같은 경우엔 윈도우 설치 안 하죠. 그냥 수입해서 바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델 인스피론 정도만 윈도우가 설치된 노트북이었는데 이 제품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10보다 윈도우 10 프로가 좋은 점, 당연히 프로라서 기능들이 많고요. 가장 큰 좋은 기능은 멀티로 쓸 수 있다는 거. 원격으로 쓸 수 있는 그 원격 기능이 10 프로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 컴퓨터 키지 않아도 밖에서 핸드폰이나 다른 컴퓨터로 내 컴퓨터를 켜고 그 안에 파일을 움직이거나 할 수 있다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10 프로가 여기에는 공짜로 깔려 있다는 거. 무려 1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윈도우 10 프로 이렇게 비싼 게 무료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5500U는요,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저전력 CPU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클럭 1.2GHz에 최대 클럭이 4.0GHz까지 나는 좋은 CPU예요. 메이플, 롤, 피온, 마크, 심즈 등 캐주얼 게임은 진짜 쌉 가능하고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요, 포토샵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진짜 굳이 고성능 CPU, 비싼 CPU 없어도 된다는 거.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1.7kg으로 조금 무겁기 때문에 백팩 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앞서 소개했었던 레노버 제품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떨어지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돈이 나가도 레노버 제품 선택하시고요. 디스플레이 크게 필요 없다, 그냥 문서 작업하고 영상 시청할 때도 그냥 본다, 그냥 무난무난한 거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V15 모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가성비 노트북 구매하는 방법과 가성비 노트북 탑4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노트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용 가능한 최대 예산 중요해요. 예산과 사용 목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노트북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